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은 신고나 고소를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신고나 고소 이후에 오히려 상대방이 더 심하게 스토킹을 하거나 보복을 하는 것은 아닌가 두려우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법에서 정해져 있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 조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토킹 행위는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오거나 기다리고 있는 행위, 전화, 문자, 메신저 등을 보내서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스토킹 행위가 지속,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스토킹 행위에 대한 신고가 들어오면 경찰관은 현장에 나가 스토킹 행위를 막고 이런 행위를 반복하면 처벌받는다 라는 점을 강력하게 경고하게 됩니다. 그리고 필요하면 피해자를 보호시설로 안내하기도 하는데요. 이것을 스토킹 처벌법상 응급조치라고 합니다. 기존에는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이 따로 없었는데요. 2022년 12월에 서울의 스토킹 피해자 보호시설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을 위한 보호시설도 존재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적, 반복적으로 일어날 우려가 있을 경우에 경찰관은 긴급 응급조치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해자에게 피해자 주거지 100m 내에 접근을 하지 말아라.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DM, 메신저 등으로 피해자에게 연락하지 말아라. 이 응급조치를 위반할 경우에 최대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라는 등의 내용을 고지하는 것이 그 조치입니다. 긴급 응급조치의 기간은 한 달로 명확히 정해져 있는데요. 만일 한 달이 지났는데 스토킹 위험이 계속 있다면 그때는 다시 긴급 응급조치를 또 신청을 하거나요. 아니면 아예 스토킹 범죄로 고소를 하고 잠정조치라는 것으로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잠정조치에 대해서는 바로 뒤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으면 경찰관이 검사를 통하거나 검사가 직접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잠정조치는 4가지가 있는데 1호는 스토킹 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2호는 100m 이내 접근 금지입니다. 3호는 카카오톡, 문자 메시지, DM, 메신저 등을 보내지 못하게 하는 접근 금지이고요. 4호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입니다. 이런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으면 그 자체가 별개의 범죄가 되기 때문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재수단이 훨씬 강력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도 유치장, 구치소에 보낼지 이 조치를 할지 여부를 상당히 신중하게 결정하게 됩니다. 잠정조치는 1호부터 4호까지 기간이 서로 다 다른데요. 접근금지나 정보통신망 이용한 연락금지에 대해서는 최대 2개월이고 필요성이 인정되면 2개월씩 2번 더 연장이 가능하여 총 6개월간 잠정조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토킹 행위자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는 최대 1개월이고 연장은 불가능합니다. 스토킹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지 몰라서 대처를 하지 못하고 두려운 상황에서 참고만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상황에 따라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